안녕하세요. 마름모 코어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오늘은 보행에 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행 11자로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간 자연스럽게 벌어진 상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맞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한테 편한 쪽을 선택하시겠는데 8자와 11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어떤 에너지가 될 때 8자 걸음이 되고 또 어떤 에너지가 될 때 11자 걸음이 될까요? 이 걸음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8자 걸음은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좋죠. 마름모의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좋은데 앞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앞을 향하는 힘으로 오른쪽 왼쪽이 충분히 가운데로 향하는 힘이 그닥 크지 않을 때 적당하게 11자에서 약간 벌어지는 걸음이 되고요. 우리가 그냥 8자로 걸으시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이 8자로 걷는 데에서도 이렇게 엎침으로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으시면 정말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8자는 이 11자에서 살짝 벌어진 각도죠. 자, 이렇게 걸으시는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에너지를 충분히 다 쓴다면 이렇게 11자로 걸으시는 걸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보행 계속 다리와 발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또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가죠. 자, 이 에너지가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전체로 앞뒤 확장하는 힘을 갖고 계시고 골반의 3분의 1 치골 가지 폐쇄 구멍이 허벅지를 끄집어내는 힘을 가지고 이 부분이 앞을 향하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뒤를 향하는 힘을 가지셔야 되죠. 우선 보행은 뒤로 향하는 힘이 우선이죠. 자, 이 발가락 편근 여기에서 긴 또는 짧은이 다 발가락 편근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뒤꿈치를 놓을 때 발가락을 뒤로 잡아당겨서 펴는 힘을 가져야 되죠. 이 종아리가 뒤로 가는 힘은 척추에서부터 몸의 2분의 1, 몸통의 2분의 1, 또 골반의 3분의 2가 뒤로 가서 대존자를 뒤로 잡아당기는 외회전이 장경인대랑 연결해서 이렇게 가죠. 발등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긴 종아리 근육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뒤로 가는 힘과 동시에 치골 내전근이 가면서 이렇게 앞을 향하는 이 힘을 이 부분의 복사표가 끝까지 가져가신다면 이 복사표는 이 뒤꿈치를 데리고, 그래서 발가락이 시작하는 이 부분을 데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뒤로 가는 발등에 이 복사뼈가 앞으로 가면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오케이 새끼발가락 닿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 11자를 데리고 치골이 가서 여기요. 여러분 여기 코어에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 연결해서 전진하는 힘이 돼야지 11자로 걸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향하는 힘을 덜 갖게 되면 자, 발가락이 양옆으로 가는 약간은 벌어진 이런 보행을 갖게 돼요. 대부분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밀려나면 이렇게 다리가 벌어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치골이 이 허벅지를 끄집어내고 정강이 머리에서 복사뼈가 앞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서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까지를 쭉 잡아당기면서 멀리 가죠.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힘이 폐쇄 구멍에서부터 횡격막까지 앞으로 가도 다리가 모아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치골에서부터 복장뼈 칼돌기까지 몸속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힘만 가져도 다리는 패러렐 상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 디귿존, 이 부분에 있는 대퇴직근, 넙다리 고등근, 자, 무릎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치골에 있는 부분에서 정강뼈 잡아당기죠. 요렇게 앞으로, 이 골반 앞쪽에서 앞으로 향하는 힘이 가득 강할 때, 자, 이렇게 무릎 잡아당기고, 정강뼈 머리 잡아당기는 이 힘이 복사뼈까지 연결돼서, 요렇게, 요 부분이랑 연결돼서 발바닥을 잡아당기는 정강이 이런 부분들이 다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걸으실 때 치골에서부터 복장뼈까지 앞으로 밀지 않는다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걸으실 테고, 내가 보행을 할 때 이 부분을 끝까지
끝까지 밀어낸다. 그러면 이렇게 11자로 걷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몇 가지 한번 움직여보고 직접 이렇게 11자로 걷는 거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셨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강이 머리에서부터 복숭아뼈, 오른쪽 왼쪽이 그대로 앞으로 길게 나가고 종아리 머리부터 복숭아뼈가 그대로 뒤로 가서 서로 안과 밖이 멀어지는 힘으로 앉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강이 머리에서부터 복숭아뼈가 가면서 자, 이 복숭아뼈가 멀리 가면서 여기 뒤꿈치 발바닥을 감싸 안으면서 갔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발가락은 아직 안 들었죠. 이렇게 발바닥과 발가락이 분리되는 움직임을 할 거예요. 1, 2, 3, 4. 발가락 분리됐죠? 다시 발가락을 펴서 5, 6, 7, 8. A1, 2, 3, 4, 5, 6. 자, 여기가 앞으로 갈 때 이제 치골에서부터 복장뼈까지 다 같이 앞으로 가볼까요? 6, go. A1, 2, 3, 4. 왼발 해볼게요. A. 자, 오른쪽 왼쪽 똑같이 나가세요. 복숭아뼈가 가죠? 5, 6, go. 자, 종아리는 뒤로 가시고요. 정강이는 앞으로 가요. A, go. A1, 2, 3, 4, 5, 6. A1, 2, 5, 6.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그 발로도 가위바위보를 하시고 이렇게 수건도 잡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상 그런 운동들이 보행할 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뒤꿈치 놓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이 땅에 닿을 땐 정강이 복숭아뼈가 저 멀리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는 거겠죠? 반대발도 해볼까요? 이렇게. 자, 편근과 굽힌근을 잘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그 슬로우 조깅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정강이 머리하고 복숭아뼈를 절대 못 쓰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슬로우 조깅도 사실은 발 중간 부분이 닿지만 정강이 복숭아뼈가 앞으로 가면서 이 뒤꿈치를 받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치골에서부터 내전근 거쳐서 복숭아뼈에서 발바닥. 이 부분이 여기까지 나가서 오른발로 움직이든 왼발을 움직이든 자, 정강이 복숭아뼈에서 두 발바닥을 그대로 받쳐주면서 앞으로 가고 이보다 꼬리뼈가 뒤로 가서 골반의 3분의 2 그리고 종아리 이렇게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자극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활용해서 어떻게 걷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오른발 왼발 이렇게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른발을 걷든 왼발을 걷든 정강이 머리에서 복숭아뼈가 11자로 가면서 양쪽 뒤꿈치부터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데려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뒤꿈치는 사실 가운데 있지 않고 양쪽 가쪽에 있어요. 그래서 걔가 엎침이 될 수도 있고 뒷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발등을 잡아당겨서 이 부분이 갈 때 다시 여기서부터 밖에서부터 안을 감싸듯이 정강이 복숭아뼈가 데려가게 되면 엎침이나 뒤침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똑같이 정강이 머리에서부터 복숭아뼈가 이 발바닥을 데리고 가고 이 두 개의 발바닥보다 지금 꼬리뼈 모든 척추가 뒤로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치골에서부터 연결되는 힘으로 같이 길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부터 여기가 쭉 가는 힘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앞으로 향할 때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일자걸음을 걸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리에서 걷는 거 말고 진짜 걷게 될 때 복숭아뼈에서부터 뒤꿈치를 데리고 가서 자, 이제 꺾었죠? 뒤꿈치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척추가 뒤로 가서 골반의 3분의 2, 그 다음에 종아리를 갖고 발가락을 잡아당겼죠. 발가락 편금으로 잡아당기는 동시에 자, 치골, 그 다음에 정강이가 가서 발바닥을 잡아당겼죠. 쫙 잡아당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강이 머리 복숭아뼈가 새끼발가락까지 데리고 이 부분이 옆으로 퍼졌다. 그럼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쭉 앞으로 가면서 그대로 연결되죠. 이렇게. A1, 2. 그럼 8팔자로 걷는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밀렸죠. 자, 옆으로 밀렸죠. 자, 옆으로 밀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밀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정강이가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밀린 상태. 그럼 얘도 옆으로 가겠죠. 얘도 옆으로 가겠죠. 무게중심이 벌써 어떻게 돼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했었죠. 그러면 일자로 걷는 걸음은 어떻게 걸을까?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미 뒤로 잡아당기는 힘과 치골에서부터 발바닥을 잡아당기는 힘이 멀어져서 치골에서부터 정강이 복숭아뼈 가서 그대로 걷는 걸음. 치골에서부터 복장뼈가 그대로 가는 걸음. 자, 그대로 뒤꿈치 새끼발가락이 그대로 연결해서 걷는 걸음. 뒤꿈치 새끼발가락이 그대로 가서 걷는 걸음. 자,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해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끊어지는 걸음이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일자로 연결해서 걷는 걸음을 걸으실 수 있으세요. 다리만 멀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장뼈까지도 연결될 때 우리가 앞뒤로 가장 넓은 피라미드의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앞뒤로 가는 이 힘의 오른쪽과 왼쪽 균형은 필수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